이거 뭐야? 비타민 젤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잖아. 우리 엄마랑 언니도 좋아하겠다. 다음 휴가 때 사다 줘야지. 김하사?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비타민 젤리인데요. 비타민 C, 비타민 D가 함유된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그냥 오렌지맛 젤리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김하사가 주는 젤리라 그런가? 더 맛있는데? 제 거 다 드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당직 끝나고 밥 사면 되겠네. 밥 먹고 커피도 한 잔. 어때요? 아, 괜찮아요. PX에 파니까 또 사면 되죠 뭐. 안 넘어오네. NZ 오리진 비타프레쉬 비타민 오렌지맛 꾸미 올리브영 쿠팡 인기템 비타민 꾸미가 PX 신제품으로 입점되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 육군본부나 이런 관련자들한테 사실 입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그 12사단 사고 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법대로 했냐, 규정대로 했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변교육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대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미 해병대거든요. 미 해병대 교관이 앞에 훈련병 3명에 대해서 이제 군기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목시계를 보고 있잖아요. 네. 손목시계를 왜 보냐면 얼차례를 한 번 줄 때 2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동작에 15초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면서 규정대로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신체 접촉이 일단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이 반세기 동안 신변교육을 시키면서 바로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다 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을 필드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교관들이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실행하면 누가 사기치는지 장난치는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전통으로 규정으로 만들었냐면 두 번째 사진이 설명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훈련병이에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서를 하고 있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선임 교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가 같이 하는 교관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개 중대가 뭐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90명까지 한 개 중대가 구성이 돼요. 근데 부상한 교관은 많게는 4명, 적게는 3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중대장이 교관인 당신에게 신변교육에 관한 권한을 규정에 명시된 권한을 인계하니 이 지휘권을 바탕으로 너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훈련병 앞에서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교관은 중대장으로부터 받는 그 권한을 내가 법대로 규정대로 인수하겠다고 훈련병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룰이고요. 이 모습을 다른 교관들이 다 옆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다 평가를 다 해요. 관찰을 해요. 상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서 하나의 병행 문화로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원산폭격을 하잖아요. 머리박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당사자 징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참 안타까운 추접한 면도 있지만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 이것을 이미 해석하고 내가 원하면, 내가 교관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12사단 사고도 다르지 않을까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가 필수 전투행동 안전군기 교육 관리감도 이렇게 표현해놓고 X를 해놨잖아요. 이 훈련병이 누구냐면 2010년도에 영화배우 이준기예요. 네. 아시잖아요. 왕의 남자 천만 강객을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넣냐, 여러분 그 이준기 소총 들고 있는 그 오른손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넣었어요. 손가락을 뺐잖아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식당이나 어디에서 소총을 쓸어 떨어뜨리는 것도 한국군이고 이 평상시 이동할 때 대열 속에 있을 때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건 방아쇠울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하는 건 대한민국 군대밖에 없었어요. 이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바로 가장 신념화시키고 가장 확고하게 기준을 잡는 데가 바로 신변교육이에요. 신변교육을 제대로 시켰을 경우에는 보세요.
훈련병도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시키고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으로 교육하고 지휘관 보기에 좋았더라, 높은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교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사진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잖아요. 보세요. 각기전투 한다고 온몸에 흙을 다 묻혔잖아요. 자, 근데 소총 사격해야 돼. 본인 소총이에요. 사격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저거를 보기에 좋다고, 사진 잘 나오고, 뭔가 내가 큰 훈련병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교육을 교리에 맞지 않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엊그저께 교장을 한번 가려다 말았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도 우리 의식 속에 아니면 우리 병영생활 속에 신병영 속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되고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체계적 둔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수체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도수체조 하는데 지금 육군의 병영생활하고 있는 아침에 점호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의 도수체조를 한번 유심히 한번 지휘관 분들께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로봇처럼 도수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도수체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원래 도수체조를 만든 것은 몸의 근육에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숙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교육훈련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단순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십 가지를 가르쳤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전방사단에서 근무할 때 안타깝지만 훈련소에서 6명의 신병이 왔어요. 전방사단까지 훈련소에서 6명이 왔으면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훈련병이 6명이 갑자기. 네, 아니 전임을 계속해서 온 거예요. 네. 그 6명 6개월 만에 다 전역했어요. 현역 부문 부족하고요. 근데 이건 조금 어긋난 얘기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훈련소를 수료했다는 의미는 뭐죠? 군인으로서 1차적인 검증이 된 단계 아닌가요? 그죠, 이제 이등병이죠. 그렇죠. 그건 우리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병 교육을 할 때 합격 불합격이냐 기준이냐 생존과 죽음의 문제냐.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워딩으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신념화 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야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병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저 이거 열심히 떠들었지만 저 지금 예비군 됐잖아요. 민간인 됐잖아요. 지금 민간인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현역 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수모를 당했겠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신병 교육이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신병 교육을 제대로 받고 와서 야전에서 바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우리 하나의 이 전투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병 교육부터 무너지니까 또 야전 부대로 전가되고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게 맞느냐 사실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부대에는 본래 작게 임무가 있잖아요. 네네네. 또 거기엔 장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숙달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전우들과의 또 융합해 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기 전에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육군 소속이라는 거, 이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병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지만 왜 대한민국 입대만 하면 이마에 교보만 붙이면 왜 바보가 되는 거죠? 위축된 교육, 그다음에 그렇죠. 한계적으로 표현하거나 이걸 상대방이 납득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강요에 의해서 혹은 매뉴얼 정해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딱 이겁니다. 넘버링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봤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태의 현재의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신병 교육이라는 것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 끝에 예리함은 창을 쥔 사람의 책임이자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육군의 지휘관, 그 다음에 군대를 운영하는 정부, 국방부, 우리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 이분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진압봉입니다. 군인이 사람 때리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내 생활을 33개월 했습니다. 33개월 했는데 제가 구타당한 날짜를 거의 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요. 저를 때린 사람을 다 기억을 해요. 심지어는 1989년도 보현산에 강하기 전날 제 선배가 발바닥을 이 진압봉으로 때려가지고요. 강하고 나서 횡군하는데 발바닥이 따끔따끔거려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나 또 그때 당시 선임하사들이 이 새끼들 똑바로 못 건다고 또 때렸어요. 자, 그런데 저는 또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야, 네 후배들 똑바로 안 해? 저 후배 똑바로 하고 저도 맞는 거예요.
거예요. 가서 후배 때리라 이거예요. 또 후배 때려요.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저한테 욕 들어먹고 또 저한테 혹시라도 맞았던 제 후배 정말 미안하게 생각, 이 자리 빌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관물대에 이런 몽둥이들이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진압봉이 90년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충정훈련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 진압봉이 어디에 쓰였겠어요? 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암흑기에 그 썼던 그 진압봉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국민의 아들이 군생활 하면서도 군대에서도 또 맞은 거예요. 아니 똥은 누가 싸고 이것을 누구한테 치우라고 하냔 말이에요. 한때는 한참 그 560 청문회 한다고요. 군인들 전투복을 입고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외박 때 못 나가게 하고요. 휴가 때 군복을 못 입게 했어요. 군인이 전투복을 못 입겠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우리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왜 그때 당시에 지휘관들은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저는 지금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사고 난 사람들 경찰서에서 불려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그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군인이 사람 때리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 제가 이 워딩을 써놨지만 그 정도로 우리 군은 제가 짓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군은 뭔가 대단히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96년도에 마지막 정찰조가 잡혔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하기 2, 3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주인가 5주가 됐기 때문에 이 정찰조 애들은 이미 다 얼어 죽거나 전투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 저항의 의지가 없으니까 야, 매복 쓸 때 필요 없어. 안기부에서 요구하니까 생포해야 된다니까 얘들 생포해. 그래서 팀장하고 부팀장만 장전하고요. 나머지는 돌 놓고 짱돌 놓고요. 몽둥이 들고 대검만 꽂아놓고 매복을 섰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강릉무장공비 때요? 네. 이해되세요?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총을 쏘지 말고 덮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또 덮친 부대가 특전사에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군인은 하라면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부하들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던 당사자는 말이죠.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부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투력이 상실됐다. 얼어 죽었을 것이다. 가서 주워오면 돼. 야, 총 쏘지 마. 잡으면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2주 후에 3주 후에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됐잖아요. 네. 총격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리에서. 네, 그렇죠. 아주 심각했었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부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 지휘관은 모든 그때 작전에 참여했던 부하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평상시에 교육훈련을 똑바로 안 했으니 이 개망신을 당했지 않냐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긴 장군도 사실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창을 쥐는 사람의 의무예요. 창 끝에 예리함은 지휘관인 이들을 교육훈련 시키는 그 책임이 일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실제 그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교전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교전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서울의 높은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데 그 지금 당장 가가지고 그 임상사 당장 가가지고 그 부대 좀 찾아가지고 그 차종이 뭐냐, 그 미쯔비시냐, 그 갤로퍼냐, 그거 확인 좀 해줘. 예? 제가 다시 되물었죠. 그 차종 좀 알아갖고 빨리 알려줘. 급하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종을 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네, 그 언론 보도에 그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그 장소가. 근데 거기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 차종이 갤로퍼냐 미쯔비시냐를 빨리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보병 4사단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순간에도 그 4사단의 야전병원에는 수많은 사상자 때문에 그 야전병원에 피가 흥건하고 그거를 걸레로 훔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술전화 딱 한 대만 가지고 서로 간에 긴박한 교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거 알아봤어? 예, 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확인해봐. 예. 그 돌아가신 분 청바지 입었어, 골덴 바지 입었어? 그거 빨리 확인해봐. 예? 청바지 입었는지 골덴 바지 확인해봐. 장관님이 궁금해하셔. 그리고 끊었습니다. 빨리 확인해줘. 알려줘. 자, 그래서 제가 미쯔비시 갤로퍼냐, 청바지냐, 골덴 바지냐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고 어차피 뭐 돌아가셨지만 사고가 났겠지만, 자, 우리가 가장 높은 부대에서 상황 인식을 하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언론에서도 총격전이 생기고 미사일 날아다닌다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국민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미쯔비시냐 갤로퍼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21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긴생하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소령 진급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위로? 그거 대위로 정했겠죠. 진급하시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죽어야, 제가 동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거 이해되시죠? 와 닿으시죠? 네네네. 군대가 경쟁사회입니까? 경쟁 사회가 아닌데 경쟁 사회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 국방위원들도, 또 우리 현역들도 한번 또 앞으로 군대 갈 사람들 생각해볼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군대는 경쟁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군인은 내가 해야 될 임무 있잖아요. 임무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급이 안 되고선 임무 수행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급을 시켜줘야 내가 대대장을 하든, 진급을 시켜야 내가 연대장으로서 내가 국가에 충성할 거냐고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내 임무를 사랑하고 내 임무에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로지 진급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제가 해외에 여러 번 나갔다 했잖아요. 표창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동기를 죽이고 나의 잘난 것을 얘기해서 내가 잘한 걸 얘기해서 내 동료의 치부를 꺼내는 거예요. 표창 하나를 더 높은 수준의 등급 높은 표창을 받기 위해서. 이게 현재 제가 모습이에요. 제 동료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예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김상호님의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바로 이 경쟁사회 속에서 표창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본래 해야 될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군은 지금 대단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